호텔 예약금만 1,000만 원이라고? 형님, 제정신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야, 너 지금 어머니 칠순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기는 하냐? 체면이란 게 있지 않아? 체면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 셋이서 3,000만 원씩 부담하는 거라고요. 야, 너 마트 5개나 운영하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형님은 대기업 임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나 본데 저는 다 대출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자 내기도 버거워요. 오빠들, 제발요. 엄마는 호텔도 한정식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해드리면. 봄바람이 살랑이는 주말 오후,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날카로운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아들 정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마트 사업을 하는 작은 아들 정민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막내딸 정희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박영숙은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는 척하며 자식들의 다툼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순을 앞둔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건만 정작 자신의 생일이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우는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명 호텔이라면 거뜬히 어머니, 친구분들을 다 모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 마트 5개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매달 쌓여가는 이자와 대형마트와의 경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처럼 보였지만 계약직 강사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잔치가 과연 어머니가 원하는 것일까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비쳤지만 거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영숙은 싱크대 물을 잠그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칠순이라는 시간은 박영숙에게 감사함이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멍가게를 하며 끼니를 거르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자식들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 시절 자식들은 서로를 위해 주고 아끼며 자랐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박영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의 다툼 속에서 그녀는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강남 아파트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노란 빛 스탠드 아래에서 바라보는 어린 시절. 사진 속에는 새벽 신문을 돌리던 18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가장이 되어 동생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새벽 신문을 돌리고 교복을 입었던 그 시절, 그의 어깨는 늘 무거웠습니다. 여보, 아직도 일하세요? 아내 서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강남의 아파트도 샀지만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리를 지켜내야 했고 주위의 시선을 늘 의식해야 했습니다. 한편 정민의 마트에서는 늦은 밤까지 정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5개의 마트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형 마트의 공세의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은행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직원들의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그의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대학 연구실의 불빛이 꺼지지 않은 시각, 정희는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 강사의 불안정한 처지와 박사 논문 준비, 거기에 생활고까지. 그녀의 어깨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을 앞두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3남매는 모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마트 체인 운영, 대학 강사. 화려해 보이는 타이틀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고뇌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훈의 마음에는 성공한 아들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공존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이 어머니의 헌신 덕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호화로운 잔치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정민은 어린 시절부터 늘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새 책 대신 헌 책을 보았고 학원 대신 도서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그는 이제 5개의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했고 대형 마트와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졌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또 줄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또 할인 행사를. 직원의 보고를 들으며 정민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행 대출금은 늘어만 갔고 경쟁은 날로 치열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00만 원의 잔치 비용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희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 연구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어머니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구멍가게를 하시며 끼니를 거르시던 모습,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던 피곤한 발걸음. 그럼에도 자식들 앞에서는 늘 웃으시던 주름진 얼굴.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3남매는 각자의 무게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봄바람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을 앞두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그들만의 무게는 봄밤의 어둠처럼 짙어만 갔습니다. 박영숙은 자식들의 다툼이 계속되는 거실을 등지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그녀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도 이렇게 봄비가 내렸습니다. 당시 정우는 중학생, 정민은 초등학생, 정희는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밤, 세 남매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넘쳤으니까요. 엄마, 이제 제가 아빠 대신 가장이 될게요. 18살의 정훈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한 큰아들은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습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동생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절 정훈의 교복 주머니에는 늘 동생들의 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정민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늦은 밤이면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들고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과 어머니를 위해서였지요. 그때는 그런 작은 마음들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정민은 늘 양보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원은 다니지 못했지만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꼭 효도할게요. 중학생이던 정희가 어버이날 아침에 서툰 글씨로 썼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막내딸은 오빠들 곁에서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자랐습니다. 오빠들의 옷을 물려 입으면서도 항상 씩씩했습니다. 박영숙은 구멍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살림에 식당 일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자식들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돈 벌어올게요. 20살이 된 정훈이 첫 월급을 받아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정민과 정희는 형의 첫 월급으로 사온 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우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정민은 마트 5개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대학에서 강의하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의 마음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돈과 성공이 그들을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던 그 마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박영숙은 문득 몇 달 전 정훈의 집을 찾아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있어야 할 곳 같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는 정민의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들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잠깐 마주친 눈빛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말을 걸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어제는 정희의 연구실 앞까지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책상에 파묻혀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딸의 바쁜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숙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다툼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비가 오던 날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클 줄 알았나요? 이렇게 서로를 멀리할 줄 알았나요? 봄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봄비처럼 쓸쓸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돈도 성공도 없었지만 사랑만은 가득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칠순을 한 달 앞두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명호텔 예약금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진 말에는 남은 2천만 원을 정민과 정희가 각각 1,000만 원씩 부담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하시네요. 정민의 답장은 그날 밤늦게서야 왔습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봄비가 내리는 주말, 박영숙의 아파트에 다시 모인 삼남매. 식탁에 놓인 따뜻한 된장찌개는 식어갔고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정민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내리는 봄비가 창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 빗방울처럼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은행에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이자만 수백만 원. 마트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 형님이 강요하는 그런 허례허식. 그 순간 정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30년 전 새벽 신문을 돌리며 동생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장이 되어 책임을 졌던 그 시절.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흘러나오는 자식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 이야기를 넘어서 서운함, 미움, 질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늘 자신의 희생만 얘기하시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는 모르시잖아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원 한 번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던 시절. 새 책 한 번 사보지 못하고 헌책으로 버텨야 했던 나날들. 그 모든 것들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정희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2학기 강의 계획서가 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막내였기에 늘 받기만 했던 미안함,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했던 그 마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허례허식을 차리는 게 효도일까요? 정희의 말에 정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허례허식이라고? 그래. 너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나는 그저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거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밖의 벚꽃은 비에 젖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다툼 소리에 박영숙의 마음도 그 꽃잎처럼 한 장 한 장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호텔 예약금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운함, 질투, 미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큰형은 동생들이 자신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둘째는 늘 양보만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제 성공을 인정하기 싫으신 거죠? 제가 아무리 잘해도 형님, 눈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동생일 뿐인가 봐요. 정민의 말에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의 벽이 더욱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두 오빠 사이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이 이렇게 가족을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봄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삼남매의 마음속 먹구름은 거칠 줄 몰랐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처럼 그들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의 다툼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래된 장롱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모아온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서랍 속 낡은 통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매달 식당 일을 하며 10,000원씩 모았습니다. 자식들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식들은 이미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마트 매출이 또 줄었다고요? 네. 대형마트가 또 할인 행사를. 정민의 한숨 섞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기나 해? 박영숙은 적금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아직도 서로를 원망하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고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들고 있는 통장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영숙은 식탁 앞에 섰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30년간 모아온 적금 통장을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찢어진 통장 조각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려고 너희를 키우지 않았다. 박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려는지 깨달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30년을 모아온 적금 통장을 찢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들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엄마, 정훈이 불렀지만 박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벚꽃이 피었었는데 이제 자식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메말라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각자의 상처만 키워갔습니다. 박영숙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 그 눈빛이었습니다. 시골 친정에 다녀오겠다. 그것이 박영숙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자식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적금 통장의 조각들이 식탁 위에서 봄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박영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30년 전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박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깊은 고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리의 벚꽃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택시는 천천히 도시를 벗어났고 박영숙의 마음도 조금씩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찢어진 적금 통장의 조각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훈이 천천히 적금 통장의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젊은 시절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매달만 원씩 한 달도 빠짐없이 저축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모아두신 사진 앨범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어린 시절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신문을 돌리던 고등학생 시절의 사진,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정민의 모습,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던 정희,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미소 짓던 어머니의 모습. 정민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호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훈에게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트 직원들에게 연락해 오늘은 일찍 문을 닫겠다고 전했습니다. 형,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식당 일 하시고 늦게 오시면 우리 셋이서 저녁에 라면 끓여 먹던 거. 정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라면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반찬을 챙겨주고 국물도 나눠 마시며 웃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창가에 섰습니다. 어릴 적 이 창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벚꽃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늘 웃고 계셨습니다. 오빠들, 우리 정말 이상해졌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오후에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 갔습니다. 삼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는 책상 위에 놓인 호텔 예약 확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체면과 형식을 중요시하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호화로운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행 대출, 마트 운영, 매출 걱정에 파묻혀 살면서 그는 언제부터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강의를 준비하느라 바빴던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학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찾아봐야 해요.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을지. 정희의 말에 오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호텔도, 체면도, 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찾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거실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 천천히 일어나 스탠드를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거실을 비추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설날 다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비싼 선물도 화려한 자리도 아닌 그저 자식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건 정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민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호텔도, 한정식도, 화려한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자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삼남매는 어머니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방에는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화장대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정희의 말에 오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차를 몰고 서울 곳곳을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공원과 시장을 둘러보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일하시던 옛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골목 어귀에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시고 돌아오시면서도 늘 자식들을 위해 반찬을 사 오시던 모습. 정민은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구멍가게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이 되어 있었지만 그 시절 어머니는 이곳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가게 봐드리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정희는 동네 이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을 만나 여쭤보았지만 아무도 어머니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평생 자식 자랑만 하셨어. 큰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되고 작은아들은 사업가가 되고 막내딸은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식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삼남매는 친척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이모님 댁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의 고모님 댁까지.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 곳만 남았어요. 어머니의 고향. 정희의 말에 오빠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은 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산자락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정집이 저기예요. 정희가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낡았지만 마당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마당의 꽃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레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봄나무를 다듬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삼남매의 발걸음 소리에 박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찢어진 적금 통장의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정민은 시골 장터에서 산 싱싱한 나무를 내밀었고, 정희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앞치마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제야 제 모습이 보이는구나. 박영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봄볕에 반짝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그들은 오랫동안 흘러온 시간의 무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당에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벚꽃 잎이 날아들었고 멀리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집 마당에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칠순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골 친정집 마당에서 박영숙은 일찍 일어나 봄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벚꽃과는 다른 소박하지만 정겨운 꽃들이었습니다. 삼남매는 어머니가 보시지 않을 때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 대신 마당 한켠의 평상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이면 온 가족이 이 평상에 누워 별을 보곤 했었습니다. 밥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정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녀는 낮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위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정훈과 정민은 마당에 잡초를 뽑고 담장 밑에 쌓인 낙엽을 쓸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귀찮기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평상 위에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시골 나물, 계란말이. 호텔 뷔페에 화려한 요리는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삼남매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영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봄볕에 반짝였습니다. 마당에 핀 꽃들이 살랑이는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내 자식들 같구나. 박영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자식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정우는 어린 시절 새벽 신문을 돌리며 있었던 재미난 일화를, 정민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문이 잠겨 난처했던 이야기를, 정희는 오빠들 몰래 가출했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담장 너머 이웃집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박영숙을 반기며 김치를 한 접시 들고 오셨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평상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회사 이야기, 정민의 마트 운영 고충, 정희의 연구 이야기. 진심을 담아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매달 한 번씩 여기서 만날까요? 정희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의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조용한 시골집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마당에는 반딧불이 하나둘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밤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한 생일이구나. 박영숙의 말에 자식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호텔에 화려한 잔치는 없었지만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에 누워 별을 보며 네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약속을 새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기로. 시골 마을의 봄밤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밤바람에 흔들리는 꽃향기, 그리고 평상 위에서 들려오는 가족의 숨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과 체면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봄날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